자, 그래서 4.1.1 먼저 스프링, 그다음에 질량 4.1.3 감쇄 요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다 아는 거일 거예요. 간단한 것들인데 또 너무 자기 무시한다고 화내지 말고. 자, 먼저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 대다수 모델링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기계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엔진의 마운트라든지 혹은 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통은 마운트는 무조건 스프링으로 모델링이 되거든요. 자, 아무튼 어떤 스프링은 기계적 링크의 형태 혹은 대부분의 질량과 감쇄를 무시하다고 가정이 가능하다. 이때 이 스프링에 적용하는 힘, 다 알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는 KX, 그렇죠? 그때 K는 뭐 스프링 상수, 요 X는 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스프링이 변형할 때 행해진 일의 양, 일의 양을 U라고 한다면 U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다 알죠, 여러분들? 스프링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D입니다. 자,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다 이 요소들을 스프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스프링 모양이 아닌 것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스프링 말고 스프링 모양이 아닌 것들도 스프링 상수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모델링 간소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막대가 벽에 붙어 있어요. 막대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있고 얘 단면적은 A고 또 연계수는 2고 요 길이는 L이에요. 또 L인데 내가 이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F의 힘으로 쭉 당겼어. 당겼더니 요만큼 변화가 생겼습니다. 쭉 당긴 거야. 델타만큼 변화가 생겼다. 자, 이때 변형률은 어떻게 되나요? 변형률은 변형이 된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보통 입실론이라고 써요. 변형이 된 정도. 지금 변형이 된 길이가 몇이에요? 델타잖아, 그치? 델타인데 율이니까 비율이잖아. 변형이 된 비율이라는 것은 원래 길이 대비 얼마만큼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 길이는 L이었어. 변형된 양이 델타. 그래서 L분의 델타라고 하는 거예요. 변형된 비율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L분의 델타라고 하는 거고 응력은 보통 시그마 이렇게 쓰죠. 시그마는 응력이라는 거는 요 재료 내부에 이 들어간 힘의 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리려면 뭔가 이 재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잠재된 힘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책상을 이렇게 누르면 책상을 꾹 누르면 책상이 실제로는 막 변형이 생기지 않아도 뭔가 책상이 힘을 받고 있죠. 그쵸?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내 힘이 책상을 누름으로써 책상에 어떤 내부 응력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뭐냐면 응력의 의미가 어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단면적에 작용되는 힘을 말해요. 내가 넓디 넓은 어떤 벽에다가 손으로 밀 때랑 조그만 어떤 나무 판자에다 손으로 밀 때 누가 더 힘들어 해요? 벽보다 나무 판자가 좀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단면적이 작아지는데 똑같은 힘으로 밀면 응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면적에 걸리는 힘, 이게 응력이에요. 그래서 단면적 A에 내가 F로 지금 당겼잖아. 이런 상황. 이게 응력입니다. 자, 요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 나타내는 식이 하나 있죠. 훅스로. 뭐 여러분 다 알죠? 기본적이라. 응력은 2 곱하기 입실론이다. 요거 관계를 아마 훅스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식이 1번이고 이 식이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을 여기다 대입을 하자 이거야. 여기 1번, 2번. 대입을 하면 A분의 F는 봉스 모듈러스 L분의 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델타라는 애는 늘어난 길이 델타는 2A분의 FL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교수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냐면 요 어떤 기계적인 요소를 어떤 등가에 이런 스프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막대기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 우리 간단하게 그냥 이 막대기를 빼버리고 그냥 어떤 스프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이 스프링이 얘랑 똑같이 대변을 해야 되니까 어때야 되냐면요. 내가 F로 당기면 얘도 얼마나 늘어나야 돼요? 요 늘어나는 길이가. 똑같이 델타만큼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쟤랑 똑같잖아. 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스프링으로 어떤 등가 스프링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그때 얘 스프링 상수 K가 몇일까를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F는 KX니까 요 F란 힘이 주어졌을 때 요 X가 몇이면 되는 거야. 그 위에 거랑 똑같으려면. 요 X가 델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K 델타면 요 막대기랑 요 스프링이랑 똑같다. 힘 관점에서는 똑같다라고 할 수 있죠. 간소화시킬 수 있잖아. 물론 뭐 약간의 두께도 다르고 질량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간소화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3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F는 K 2A분의 FL. 그래서 FF 달리고 우리는 이 등가 K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막대기랑 똑같이 어떤 모델링 할 수 있는 등가 K 값은 1분의 2A다. 이렇게 해주면 요 막대기는 요 길이랑 이 막대기 길이, 그 다음에 막대기 영스 모듈러스, 막대기의 단면적 요거를 K 값으로 스프링 상수로 가지는 스프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막대기들을 다 그냥 이 K는 L분의 2A 값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간소화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아까 아빠가 아니고 오토바이 생각 한번 해봐요. 오토바이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막대기 있죠. 중간중 막대기들을 K는 L분의 2A라는 값을 가지도록 해가지고 다 스프링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편해요. 그쵸? 간소화시킬 수 있다. 어떤 물체든지.
그 스프링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도 이렇게 F가 걸리는 거 또 할 수 있고, 근데 굳이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서 하나 더 넣었는데, 이렇게 그냥 기다란 막대기가 이렇게 생긴 막대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형으로 생겨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어떤 T로, 어떤 T의 힘을 받는, 토크를 받는 상황에서 이게 막대기가 비틀리는 거예요. 길이가 여기가 L입니다. L이고, 이때 극관성 모멘트가 J가 되고, 이때 전단 계수가 G입니다. 여러분들 극관성 모멘트 이런 거 잘 이해하고 있나요? 잘 모르죠? 여기서는 이 값을 쓰고, 그쵸? 갑자기 여기 G를 쓰질 않나. 여기는 단면적을 쓰고, 여기는 갑자기 극관성 모멘트를 쓰지 않나. 요거는 이제 비틀릴 때, 비틀림이 있을 때, 이 어떤 물체가 버티는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게 극관성 모멘트예요. 비틀릴 때. 이렇게 어떤 걸레를 잡고 이렇게 비틀린다고 생각할 때, 저항하는 관성, 관성이라는 건 뭔가 그 물체를 유지하고 싶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그 어떤 물리량을 말하잖아요. 비틀릴 때 이 물체가 저항하는 관성을 극관성 모멘트라고 불러요. 질량 관성 모멘트랑 단면 2차 모멘트랑 다 다른 겁니다. 그 뒤에서 한번 얘기 다시 해줄게요. 아무튼 비틀림에 대한 저항 정도니까 극관성 모멘트를 써야 되고 전 단계에서 G를 써야 된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도 얘도 스프링 상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한번 같이 해보자. 어떤 비틀림 똑같아. 변형률. 비틀림 변형률이라는 건 내가 비틀렸을 때 얼마나 많이 돌아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감마 맥스는 아까는 원래 길이 대비 늘어난 길이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 지금 돌아가는 거니까 틀어진 위치분의 어떤 틀어진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어진 위치가 여기죠. 여기 L분의 델타 세타. 세타만큼 돌아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요 길이 방향의 변화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데 요 돌아가는 것도 헷갈려 하잖아요. 하지만 똑같다.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가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랑 이게 회전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틀림 응력 타우 요 맥스 값은 아까랑 똑같아요. 어떤 힘이 걸리고 그걸 버티는 J가 있으니까 J분의 T 이렇게 됩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힘, 단면적, 얘가 질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단면적이. 힘이 일로 당기니까 단면적이 두꺼우면 어때요? 단면적이 아주 두꺼우면 당길 때 잘 당겨져 안 당겨져? 버티죠? 그쵸? 얘가 질량 역할을 하는 거야. 단면적이 얇으면 쭉 늘어날 것 같죠? 이게 질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지금은 비틀리는 거니까 비틀리는 거에 대한 저항 역할을 극관성 모멘트가 해주는 거고 이해되죠? 얘가 1번, 얘가 2번. 그럼 똑같이 흑수로 해주면 타우는 G 곱하기 감마 똑같습니다. 여기에 1번, 2번 대입을 해주자. 대입을 해주면 J분의 T는 G분의 L분의 델타 세타. 따라서 델타 세타는 GJ분의 TL 이렇게 됩니다.
물론 혹시 이거를 잘 아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교수님 여기 R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이게 거리에서 R만큼 떨어졌을 때 뭐 응력이 여기선 0이었다가 R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라 여기 분자에 R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R이 들어가야 맞아요. 하지만 지금 편의상 이렇게 수식을 쓰겠습니다. 앞에랑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아무튼 흑수로 썼어요. 이 델타 세타가 GJ분의 TL이래.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물체를 대변하는 어떤 동등한 회전 스프링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때 얘가 어떤 K 세타 값을 갖고 있을 때 스프링 상수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힘, 얘가 T죠, T. 토크가 걸릴 때 어떤 스프링 상수가 있고 앞에랑 똑같잖아. F는 KX, 그쵸? 이거랑 똑같아요. 돌아가는 힘, 돌아가는 스프링 상수, 돌아가는 각도. 요때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요 K 세타가 몇을 가져야 요 위에 거랑 똑같느냐? 여기에 요 3번식을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해주면 T는 K 세타의 GJTL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저 물체를 대변하는 등가 스프링 상수를 구해보니까 L분의 GJ가 나온다. 이렇게 어떤 저런 물체들도 어떤 스프링 상수로 취급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요 힘에 대한 돌아가는 정도가 똑같잖아. 스프링 상수로 취급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병진 운동할 때랑 회전 운동할 때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회전하는 것 뿐이야. 돌아가는 정도.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회전 운동이 됐을 때 헷갈려하는 첫 번째 이유는 관성 모멘트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안 잡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성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줄게요. 대표적인 관성 모멘트로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극관성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그다음에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는 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방금 전 페이지에서 얘기한 극관성 모멘트는 비틀림, 이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 비틀리는 거야. 한쪽은 버티고 있고 걸레를 짜는 것처럼 이 비틀림에 대한 저항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관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너샤라고 버티는 정도.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앞에 페이지 그림, 아이고, 미안, 앞에 페이지 그림처럼 이렇게 원형의 막대기가 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막대기가 두꺼워. 두꺼우면 얘를 비틀리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얘가 더 잘 버티잖아. 그러니까 커져야 돼. 그래서 얘가 이 D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J라고 보통 쓰고요. 파이 얘는 D의 4승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두께가 2배가 되면 뭐 16배 정도 더 이 관성이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라고 부르는 것도 들어봤죠? 이거는 힘, 힘에 대한 저항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런 막대기가 이렇게 한쪽을 돌려버릴 때 버티는 어떤 비틀림에 대한 저항 정도를 말하고요.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떤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막대기를 이렇게 꺾어. 위에서 이렇게 꺾어. 그러니까 휠 때. 이 휘는 거에 대한 버티는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요 단면 있죠, 단면. 이렇게 단면이 있어요. 네모라고 치고. 요 단면이 있으면 요 단면이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야, 꺾으면.
단면이 꺾이면서 버티는 정도, 이 휨에 대한 버티는 정도 하다 보니 단면 2차 모멘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단면이 두꺼우면 이 휘는 거에 대한 잘 버티겠죠, 더. 그래서 이것도 단면에 비례합니다. 얘는 보통 i라고 쓰고요. 얘는 64분의 파이 d 4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배가 4승배로 커져요. 이 지름이 커지면. 얘는 휘는 거에 대한 저항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질량 관성 모멘트는 회전 운동,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에 대한 저항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회전 관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어떤 원판이 있어요. 원판. 이렇게 원판이 있고 얘를 여러분이 멈춰 있는 애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리고 싶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고 싶어. 그때 이 원판이 버티는 저항하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위에 거랑 좀 다르죠? 이해돼요? 어떤 느낌인지? 얘는 회전 운동에 대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에 대한 저항하는 정도. 그래서 이 원판의 경우는 또 i라고 많이 쓰고요. 2분의 mr 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r이 커지면 더 돌리기 힘들잖아. 그치? 그리고 원판이 무거워. 무거우면 어때? 무거우면 돌리기 힘들잖아. 맞지? r이 커지면 더 힘들죠. 그래서 2분의 mr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 직선 운동에서 질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겁니다. 질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질량 관성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뭐 I, 알파 이런 거 기억나요? 알파는 뭐 가속도, 그죠? 각가속도 이렇게 부르는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I가 크면 가속도를 올리는 게 힘들어. 똑같은 힘을 줘도.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F는 MA. 질량이 커. 힘을 줘서 밀어야 돼. 그럼 A가 잘 안 올라가잖아. 질량이 크면. 그쵸? 질량이 작으면 똑같은 힘을 줘도 A가 확확 올라가잖아.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회전이랑 뭐 극관성 모멘트 이해되죠? 그런 상황만 잘 이해를 하면 회전 운동도 똑같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 기계적 요소 스프링 얘기하고 있었어요. 스프링 얘기했고 그때 회전이나 이런 것들, 회전하는 요소들, 이런 탄성 요소들 다 스프링 상수 취급할 수 있다. 스프링이 이렇게 유용하다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얘기 하려다가 이제 관성 모멘트에 대한 것도 좀 잘 알아둬라라는 얘기 했고 이제 두 번째 요소, 질량 및 회전 관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 페이지에서 얘기를 했지만 스프링, 탄성 이런 것들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 주체였고 질량이나 이제 회전 관성들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병진 운동의 경우는 병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운동을 말하는 거죠. 직선 운동에서는 이 m이라는 애가 v로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 다 알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라고 쓰는데 조금 더 뭐 예쁘게 쓰면 x 닷의 제곱 이렇게 써도 알죠? 요 x라고 쓰는 게 변위라고 보통 쓰고요. 요 x 위에다가 점을 찍으면 요 점의 의미가 시간에 대한 미분을 말해요. 그래서 속도가 되고 x 더블 닷 하면 가속도. 여러분 이런 것도 아마 수식 쓰다 보면 많이 봤을 텐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 위치에 대한 미분 혹은 거리에 대한 미분을 말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점 찍으면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할 때 하는 의미라는 거.
이렇게 운동해도 되는 거고 회전 운동의 경우는 보통 원판이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면 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 회전 운동에서 질량 역할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질량 관성 모멘트, 그죠? X 역할하는 게 뭘까요? 세타입니다, 세타. 그죠? 돌아가는 거니까 각도. 이때 운동 에너지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 i 세타 닷의 제곱. 위에 거랑 똑같잖아, 그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기계공학 졸업했는데 모멘트가 뭔지는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i를 가지는 애가 있는데 끈이 달려서 여기 질량도 달려 있다. 내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걸 딸려온다. 요때 요 시스템의 에너지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m에 대한 운동 에너지 있고 mv 제곱 더하기 이 원판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있잖아. 2분의 1 i 세타 닷의 제곱. 아까 얘기했듯이 닷의 제곱 이렇게 쓰면 요게 이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요소인 감쇄 요소 혹은 댐퍼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크게 이 감쇄 요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점성 감쇄. 우리가 어떤 역학 문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쇄가 이 점성 감쇄입니다. 요거는 요 감쇄력이 속도에 비례한 거를 말해요. 속도에 비례. 이게 무슨 뜻이냐? 요 감쇄력 F는 감쇄 계수가 있어요. 감쇄 계수가 있고 속도에 비례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F는 C X 다시다. 이렇게. 그다음에 쿨론 감쇄.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마찰 감쇄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거는 어떤 비비는 운동, 비빔 운동. 그래서 주로 일어나는 감쇄가 되겠고요. 뭐 마찰 같은 경우는 여러 모델링해서 예측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어떤 비선형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다음에 변형 감쇄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자동차의 범퍼를 꽝 박으면 걔가 찌그러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쵸?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봤죠? 뭐 좋은 차일수록 잘 찌그러져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변형 감쇄입니다. 어떤 재료의 변형에 의해 일어난 에너지 흡수에 의한 감쇄. 이게 변형 감쇄이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 공학에서 모델링하거나 어떤 역학 문제에서 그 감쇄를 예상하고 싶을 때, 수식화하고 싶을 때는 보통 저기 점성 감쇄,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하고 보통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2에서는 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하려고 해요. 이거를 안 넣고 싶었는데 또 여러분들 한번 또 하면 좋으니까 복사 판단 측면에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힘을 이용하는
뉴턴 역학이라고 하죠. 힘을 이용해서 구하는 뉴턴 메카닉스가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하는 에너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뭐 에너지 방법에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많이 있는데, 뭐 가장 쉽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 혹은 라그랑주 역학. 그래서 뭐 라그랑지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뭐 Q를 설정해가지고 뭐 Q 미분하고 이런 것들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힘 이용해서 한번 운동 방식 구하는 거랑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해서 구하는 거까지 정도만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MK 시스템, MK 시스템, M하고 K밖에 없는 걸 말하는 거고 1DOF는 일자유도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얘가 이쪽으로는 움직이니까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상황, 바퀴가 달려 있고 위아래는 못 움직인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중력은 없다. 뭐 중력에 의한 반력이 어쩌고 이제 이런 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고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띠용띠용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하면 이 질량에 걸리는 힘이 뭔지 찾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M 있고 K 있고 하면 이 M을 한번 딱 떼서 생각을 해봐요. M이 여기 있고요. X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이 질량이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될까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돼요. X방향이 오른쪽이죠, 지금. 그럼 질량이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스프링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당길 것 같아? 일로 당길 것 같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으로 당길까요? F는 KX입니다. 그죠? 그래서 KX, KX의 힘으로 왼쪽으로 당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그마 F들을 모두 찾으면 됩니다. F들을 다 찾아서 더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 질량에 걸리는 힘이 일단 첫 번째로 스프링에서 걸리는 힘, 스프링 F가 하나 있겠죠.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KX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F가 있을까요? 다른 F 뭐가 있나? 중력? 없다 그랬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들. 그러니까 힘이 하나야. 따라서 힘 다 더한 거는 마이너스 KX 하나입니다. 뭐 더 있으면 더 뒤에 쭉쭉쭉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뉴턴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시그마 F는 MA다. F는 MA. 요거 있죠? A를 우리는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씁시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시그마 F가 뭐밖에 없대 지금. 요거잖아.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KX는 MX의 더블 닷이다. 그래서 MX 더블 닷 더하기 KX는 0이다. 저게 저 MK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빠르게 넘어갈게요.